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TNL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TNL은 고기능성 소재 기술을 가지고 있던 회사고, 그 기술을 이용한 소재를 이제 다양한 업종 전반에 공급을 해주는 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일종의 화학 분야에 있다가 현재는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재를 이용해서 친환경 골절 치료용 고정제, 그리고 상처 치료제, 더 나아가서 이제 트러블 케어 패치 같은 것들로 현재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헬스케어 분야 쪽에 회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상처 치료제가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으로 주력으로 밀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트러블 케어 패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약일은 내일하고 모레죠. 내일하고 모레인데, 제가 어제 사실 자료를 다 만들고 영상 녹화를 하다가 목소리가 너무 갈라져서 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를 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늘도 지금 계속 갈라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몇 번째 녹화를 다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평소보다 제 목소리 톤이 조금 낮을 거예요. 목소리가 안 갈라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낮아진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불일은 다음 주 월요일인 16일이고 상장일은 다음 주 금요일 날 상장을 합니다. 환매 청구권은 현재 없고요. 그래서 우리 고바이오랩처럼 뭐 10% 정도 이내에서 수익을 손해를 끊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떨어지면 다 받아내셔야 되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1인당 최고 청약 한도는 5천주입니다. 공모가 밴드는 34,000원에서 38,000원이었는데 딱 중간인 36,000원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고기능성 소재 기술로 시작을 하였다가 골절 치료용 고정제, 특히 요게 우리 옛날에는 속고 기부스 같은 것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랑 다르게 요거는 약간 친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해외에도 수출하고 국내에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TNL의 매출의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처 치료제가 있고, 그리고 추가로 매출 발생하고는 있지만 시작 단계인 트러블 케어 패치 쪽도 현재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먹거리로 이제 스마트 패치라는 부분에서 조금 기술들을 개발하고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역으로 한번 잠깐 보자면은 1998년도 설립을 하였고요. 이제 친환경 골절 치료용 고정제를 1999년도에 개발해서 2000년도에 존슨앤존슨의 요 골절 치료용 고정제를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999년, 2000년, 2021년도에 보면은 매출이 2배, 2배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이제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 개발이라고 해서 우리 옛날에 상처 났을 때 밴드를 붙였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걸로는 이제 데일밴드, 좀 건조하게 돼가지고 상처를 그냥 덮는 정도의 용도였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세균의 감염 위험도 있고, 그리고 상처가 흉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밴드가 언제부턴가 시장에 보였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국내 약국에는 JW 중해제약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대화제약을 통해서는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웅제약, 우리 다 잘 알죠? 중해제약하고 대웅제약은 대웅제약을 통해서 병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병원 관련된 제품 쪽에 매출이 성장한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제품들이 개발해가지고 그게 뭐 약간 뭐 혁신적이다, 병원에 앞으로 많이 쓰일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JW 중해제약이랑 대웅제약도 약간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15년도에 이제 트러블 케어 패치를 개발해서 국내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거쳐서 미국,
그리고 독일의 로만 라우셔, 그리고 3M 쪽에도 통해서 현재 매출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신제품들이 개발되는 시점을 개발된 그 시점을 토대로 보면은 매출들이 갑자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2010년도 이제 초중반에는 사업 구조를 조금 변화를 하다 보니까 약간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TNL의 2020년도 전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총 183억인데 그 중에 65%가 상처치료제, 골절치료제가 25.9%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고기능성 소재 기술로 소재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업 전반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약 9%가 됩니다. 여기서 조금 제가 의문인 게 뭐냐 하면은 전체 매출에서 그 아까 얘기 드렸던 트러블 케어 패치 관련된 말이 없어요. 그 상처 치료제에 포함되나 싶어서 봤는데도 안 보이고, 그리고 뭐 다른 분야에서는 당연히 보일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도 보시면은 트러블 케어 패치 제품의 매출이 증가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출을 따로 표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매출이 증가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 100원에서 1000원이 돼도 매출은 증가된 거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쪽에 표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출이 미미해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 근데 매출이 미미한 것 같진 않아요. 그 뒤에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상처 치료제 부분 사업 확대를 통해서 계속 매출을 지금 증가를 시키려고 하는 중이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올해 전반기까지 183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연평균 10% 정도의 TNL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그 중에서 이제 2019년도에 327억으로 이제 역대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TNL이 조금 타격을 받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올해 전반기가 훨씬 실적이 좋았고, 전반기보다 또 후반기 때 실적이 조금 더 좋을 걸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못해도 360에서 370억까지는 매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러블 케어 패치가 이제 개발되고 매출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관련돼서도 이제 매출이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 매출이 2015년도 대비 2020년도에 수출 비중이 40%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트러블 케어 패치 매출이 적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저는 물음표라는 거예요. 왜 이거를 따로 잡아주질 않았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고, 상처 치료제 기준으로 국내 시장을 보면은 해외 제품이 약 전체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60%를 국내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네웰, 원바이오젠, 요 회사는 또 코넥스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TNL이라는 세 개의 회사가 나머지 60% 매출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TNL의 매출이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하나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전체 매출에서 30~40%를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국내 요 60%에 해당하는 매출 중에 30~40%를 얘기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주지를 않아서 어떤 관점에서 30~40%인지는 제가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약간 그냥 그래도 이 종목을 분석하는데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해외에는 요 상처 치료제 관련된 경쟁사들이 많답니다. 근데 그 어떤 경쟁사고 있고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TNL의 약점을 노출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판단을 해서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뭐 사업 보고서, 기업 보고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알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트러블 케어 패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의 60%에서 70% 정도를 TNL이 현재 거의 선점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앞으로 커지면서 TNL 매출이 점점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현재 TNL이 타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수출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해외 나가서 바이어를 만나고 미팅을 하고 사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외에 나가지를 못하죠. 바이어도 못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영업 활동이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로만 라우셔 미국 시장 쪽에 현재 수출하기로 되어 있는 계약되어 있는 매출이 한 80억 정도가 현재 수주 상태로 있다라고 하니까 요거는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매출로 잡힐 수 있겠죠. 그리고 상체 치료제 부분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이제 TNL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서 19년도까지 거의 32% 정도의 평균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약 19%, 19%, 21%, 뭐 23%, 22%, 24%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요 옆에 보시면은 아까 기능성 소재 같은 경우 산업 전반에 공급하는 그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0% 전후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골절 치료제의 치료용 고정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10에서 15% 정도가 되는데 상처 치료제의 영업이익률이 25에서 30%까지 되고 있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애들은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데 상처 치료제의 매출이 최근에 계속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성장하면서 이익률이 좋은 애들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가지고 약 17, 18%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22, 23, 21%가 20%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는 전반기만 그렇네요. 요거는 패스하기로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올해도 작년 대비 매출이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매출이 더 증가될 걸로,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았지만 더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 대비 올해 약 20%에서 25% 정도의 그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내년 2021년도는 올해보다 또 20에서 25% 정도 비슷한 정도의 매출 성장을 또 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 때려치우고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현재의 TNL은 청약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계획은 계획일 뿐인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헬스케어나 이런 분야 쪽에 있다 보니까 계속 신제품을 연구 개발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 중에 거의 한 23.3%가 연구 개발 인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TNL, 국공립연구소, 대학교, 제약회사 등과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9억 건의 특허랑 13개의 상표권, 그리고 2개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하는 스빈 드레싱제가 우리 요거는 흔히 대명사가 되는 데일밴드 같은 거고, 우리 언제부턴가 요렇게 생긴 밴드를 봤죠. 저는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붙였을 때 느낌이 되게 안 좋아해가지고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게 뭐 흉도 덜 지게 한다 하고 뭐 감염도 막아준다 하면서 만져보면 말랑말랑 하잖아요. 좀 저는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요런 것 때문에 현재 매출을 크게 성장하고 있고, 이거는 전 세계 기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빈 드레싱제 시장이 연평균 앞으로 3.8%씩 꾸준하게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3.8%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2025년도가 되면은 전체 시장이 7조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100만 달러거든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7조 시장이죠. 7조 이상의 시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TNL이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한다면은 굉장히 큰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국내 세계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세 개사 이야기를 했죠. 그 회사들하고 아마 비교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A사, B사라고 해가지고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뭐 국내 시장의 60%를 독점하고 있는 거는 세 개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 개사 중에 TNL하고 나머지 두 개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처 치료제 라인업 중에 하이드로겔이랑 알지네이트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냥 요 밑에 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다른 회사에서는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해요. 근데 TNL은 R&D 쪽에 연구 인력을 그만큼 투입을 해서 그런지 모든 상품들을 다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고 그래서 상처 치료제 전 라인업을 갖춘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시장 대응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해외 50여 개 업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수출을 하면서 좀 글로벌 판매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럽, 아시아, 북미 쪽에 특히 고수요 시장이 있는 시장이라 세 군데라고 하더라고요. 이쪽에도 진출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미래 사업도 준비하고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상처 치료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그리고 트러블 케어 시장 개척을 통해 가지고 이게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요것도 확장을 시키고 미래 먹거리로 지혈제, 스마트 패치, 그 마이크로 니들 기반의 뭐 TDS라고 하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 가지고 이렇게 살 같은데 뭔가 이런 거를 좀 붙여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약이 투입될 수 있는 우리 주사처럼 혈관 같은데 푹 찔러 넣는 게 아니고 그냥 약이 서서히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요런 쪽에도 이제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시장을 개척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기존 제품들을 활용해가지고 프리미엄 제품을 개발해서 과거에 가지고 있는 시장 쪽에서도 차별화를 두겠다라고 했는 게 뭐냐면은 기존에 뭐 예를 들어 뭐 수분식 드레싱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뭐 기능성 물질도 첨가하고 뭐 복합 제품들 그거를 활용해서 뭐 복합 제품도 개발하고 현재 단순하게 상처에 붙이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변경을 할 예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중국, 유럽 쪽에도 진출이 되어 있는데 미국 현지 법인 설립을 할 생각이고 중국 쪽에는 이제 뭐 새로운 유통망을 또 확장을 할 생각이랍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도 이제 ODM을 통해서 자기들 자체 브랜드로 판매 영업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하고 현지 쪽에 생산 설비 및 공정 기술 같은 것들을 수출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소재는 공급하되 제품은 거기서 생산해가 바로바로 그 나라에서 판매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하고요. 자, 그렇게 하면은 현재 지금 TNL이 가지고 있는 생산 캐파로는 1년에 한 510억 정도까지 커버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2021년도에는 현재 1.5%에 해당하는 그렇게 되면 약 한 760억에서 70억 정도 되겠죠. 연매출 760에서 770억 정도 매출이 달성 가능한 시장까지 공략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갖추겠다는 얘기고요. 현재 그 지혈제 쪽으로 그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한다고 아까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등급이라고 하는 그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임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임상이 필요 없는 2등급, 3등급, 4등급 시장에 먼저 진출을 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매출을 발생을 시킨 다음에 향후에는 임상이 필요한 1단계까지도 지혈제를 만들어서 공급할 예정이고요. 현재 이 지혈제 시장 규모가 2020년도 기준으로 약 그 3.2조 원 정도가 된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37억 달러면 얼마죠? 7억, 100억, 1000억, 조. 거의 한 4조 정도 되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이래도 많이 성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4조 정도 시장 앞에 있는 그 시장에 이 시장까지 더해지면은 그래도 뭐 작은 규모는 아니죠.
그래서 지열제 쪽도 노리고, 그리고 스마트 패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때 되면서 이제 그 사람들 발열 상태 이런 것들 체크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패치라고 해가지고 몸에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은 체온, 심박, 뭐 산소 포화도, 뭐 기타 등등의 정보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IT 기술, 센서 기술, 소재 기술 같들을 접목시킨 그쪽으로 또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시장을 늘릴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일반용이 있고 병원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병원용 또 그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이 필요 없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반용을 먼저 스타트를 할 생각이고, 나중에 임상이 필요한 병원용 패치까지도 개발해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도 글로벌 온도 센서 시장은 약 9.7조 원 규모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니들 기반 뭐 TDS 기술 확보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자, 요거는 쉽게 말해서 요게 피부거든요.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이걸 뭐라 해야 돼? 근데 이것도 저는 좀 아플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주사처럼 확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쉽게 말해서 박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으로 약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입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경피약물 전달 시스템 시장 이래가지고 2023년도에 시장 규모가 8조 원이 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지금 여기 보시면 타입이 임상이 필요 없는 화장품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임상이 필요한 기능성 약품 시장이 있답니다. 그래서 나중 처음에는 비임상이 임상 없이도 제품 출시가 가능한 화장품으로 시작을 하고, 기술력을 축적을 한 다음에 향후에는 임상 시험까지 해가지고 출시할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 의약품 그 시장까지 진출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현재 TNL에서 생각하는 미래 먹거리인데, 근데 이거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TNL만 하고자 하는 뭔가 이게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아니고, 이쪽으로는 이미 다양한 회사들이 진출은 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국내 여러 업체에서 생산 중이다라고 제가 메모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개발을 하더라도 뭔가 선점해가지고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라든지 뒤따라오는 회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시장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금 불안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TNL 공모금 사용 계획을 보시면은 시설 자금으로 일단 전체 금액을 한번 받을게요.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약 271억. 요거는 최저가 기준이니까 지금은 요것보다 조금 높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시설 자금, 운영 자금, 그리고 채무 상환, 어느 정도 빚도 지금 갚으려고 하는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설 자금은 땅도 사고 토지도 사고 기계도 넣겠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되어 있고요. 결국 생산 능력을 확충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연구개발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현재 그 소재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원소재 같은 것들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소재들을 사는 쪽에 돈을 쓰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제조 원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향후 매출을 발생시키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연구개발 자금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뭐 나쁜 건 아니죠. 뭔가 들어와가지고 가공해서 팔면서 매출을 발생시키겠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도까지 현재 공모되는 자금을 활용해서 이렇게 채무들을 갚아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 자금으로 이제 신규 인력들을 채용을 해야 되니까 인건비 같은 것들 하고, 제가 아까 전에 2번하고 조금 헷갈렸네요. 원부자재 매입, 요게 그겁니다. 원부자재 매입으로 매년 100에서 180억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데, 그게 증가함에 따라 지금 원자재 매입에 돈을 쓰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연구개발 자금은 또 다른 얘기인가? 제가 요 부분은 밑에 읽었는데, 내용을 읽긴 읽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좀 안 나니까 뭐 결국은 뭐 연구개발 쪽에도 돈을 쓰겠다, 뭐 요렇게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채 비율은 굉장히 낮은 편인데 뭐 부채를 또 상환하겠다 하니까 이건 앞으로 더 낮아지겠죠. 그리고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PR이 16.96인데 올해는 더 매출이 증가될 걸로 판단된다고 하는 걸로 봐서 공모가 기준입니다. 그래 되면은 공모가 기준으로 PR은 올해는 더 낮게 잡힐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더블이 되는 순간 얘도 더블이 되겠죠. 뭐 33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현재 분위기로 봐서 공모가도 지켜줄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주주 구성을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주주 구성에 보시면은 전체 보호 예수 물량이 약 60% 정도가 되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약 56%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최대 주주의 지분 비율은 나쁘지는 않은데 나머지들은 비중은 좀 낮지만 보호 예수가 풀리면은 쉽게 나올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하고, 그 질의응답 시간에 요 기타 주주 21%는 뭐냐? 근데 여긴 또 22%더라고요. 21%는 뭐냐? 이래 물어봤는데 이거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알았는 게, 저는 기타 주주는 당연히 기관이 가지고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타 주주의 기관이 포함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때 TNL 대표가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를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건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없다라고 얘기했는지는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기관이 없다라는 걸 굳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퇴사했던 직원, 그리고 현재 직원들, 그리고 퇴사했던 직원이 뭐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는 물량으로 기타 주주 물량이 잡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퇴사했는 직원이든 퇴사했는 직원이 양도를 했든 현재 직원이 가지고 있든 공모가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에 샀는지는 모르잖아요. 옛날 주주니까 공모가보다 얘가 좀 높게 가면은 던질 수 있겠구나. 얘들은 던질 수 있겠구나. 솔직히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상장일 날 주가 흐름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공모가가 34,000원에서 38,000원인데 36,000원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했었어야 됐는데 제가 빼먹었네요. 그래서 시총을 보면 1382억에서 1544억인데 잠깐만요. 120억에 한 160억 정도 되니까 여기 80억 정도를 더하면은 현재 36,000원에는 한 1460억 정도 시총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그렇게 무거운 시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약간 세력들이 이거를 올리려고 덤벼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장외가 산다는 가격은 43,000원인데 이렇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1,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 165만8,440주인데, 자 이거를 또 요걸로 제가 계산했죠. 공모가 밴드 하단 그리고 상단 기준으로 공모가 기준으로만 순수하게 곱했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이날 총 요 금액이 있으면은 이 물량들을 다 사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은 절대 작은 수치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약 66억이니까 33억을 더하면은 현재 36,000원으로 봤을 때 597억 정도면은 상장일날 공모가로 만약에 다 매매한다고 치면은 이 금액으로 그 저주가들을 다 사들이면서 쉽게 말해서 띄울 수가 있겠죠. 그래 되면은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020년도 39억이고요. 2019년도 79억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1,460억이면은 PR이 거의 한 20이 조금 안 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 기준. 근데 전반기 39억이니까 맨날 비슷하겠죠. 곱하기 2해도. 그래서 약 PR은 조금 높은 상태가 아닌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는 338.91대 1입니다. 이 경쟁률은 사실 최근 공모주들 분위기에 비교하면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5일에 한 건, 3개월에 한 건 요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게 비중이 끽해봐야 0.28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개인 청약이 끝나고 나면은 발표될 때 또 내용이 달라지죠. 자,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공모가 밴드 하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전에 얘기 드렸죠. 공모가 기준으로는 거의 한 18에서 19 정도의 PER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공모가 하단이라고 쳐도 이 수치는 조금 부담스러운 수치인데 그것보다 조금 높아졌죠. 그래서 좀 더 부담스러운 수치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상처 치료제랑 트러블 케어 패치 시장 장악이 얼마나 될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국내에도 경쟁사가 조금 비등비등한 경쟁사가 제가 봤을 땐 2개 정도가 있었고, 해외에서 TNL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의 시장 에서 인정받는 정도가 얼마 정도인지 솔직히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모르겠고, 미래 사업으로 내세운 이렇게 비전 같은 것도 얘들이 선점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알 수 없는 게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다른 회사들이 선점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속도라든지 이런 데이터로 봤을 때는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구나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 현재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TNL이 독보적이다, 얘들은 클 수밖에 없겠다, 솔직히 그런 판단은 잘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고, 물론 80억이라는 게 아직 수주되는 물량이 남았다고 하지만 추가적인 물량은 어떡할 거냐, 그것도 좀 문제겠죠. 그리고 뭐 T사와 C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그 미래가 밝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유통회사라고 하는데 어떤 회사인지는 또 얘기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정일 뿐인 거지 얼마나 수주를 해서 얼마나 매출이 나올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얘기해 주는 바가 없었고요. 그리고 주주 구성이 저는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전에 50 몇 점, 59%? 8%? 뭐 한 그 정도 되는 게 그 최대 주주 외로 해가지고 이제 딱 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 이외의 다른 물량들은 좀 쉽게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그냥 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가지고 있는 이 물량도 100% 이 물량이 딱 유지가 될까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에요. 6개월 지나면은 이 중에서 일부 물량들은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좋지 않다. 퍼센트는 높아 보이지만. 그리고 기관 경쟁률이 338대 1로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상 이 업종을 설명할 때는 뭔가 좀 있어 보였죠. 사실 제가 기업 설명회 영상 볼 때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얘기하는 거라든지 뉘앙스라든지 굳이 숨기고 있는 내용들, 밝히지 않는 것들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는 뭔가 조금 자신감이 없는가?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그게 실제로 반영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관 경쟁률도 최근 공모주의 분위기에 비하면 좀 낮게 들어왔고요. 제가 그 네페스아크는 청약을 했습니다. 4주인가 받았는데,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3시 딱 넘어가니까 700대 1을 넘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800대 1만 넘어가면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넘어가고 그 뒤에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갑자기 가속도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800대 1 넘어가겠다 싶어서 그때쯤 청약을 제가 넣었고, 결국은 830대 1이었습니까? 마감이 됐는데, 솔직히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TNL 같은 경우에는 800대 1이 만약에 솔직히 못 넘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800대 1이 만약에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청약을 안 할 것 같아요. 약간 다른 관점에서 하나 이야기를 드리자면, 물론 얘는 공모가 밴드가 좀 높아요. 뭐 교촌이나 네페스아크랑 이런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제 돈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경쟁률이 조금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도 조금 너무 낮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런 종목을 조금 그래도 안전하다고 판단하려고 하면은 진짜 개인 청약
그 개인 청약할 때 경쟁률이 말도 안 되는 수치까지 나와야지 그래도 혹시 좀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조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모가도 제가 봤을 때 공모가 밴드가 그렇게 적정 가격이라는 판단은 들지 않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청약을 하지 않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투 같은 경우에는 뭐 계좌도 있고 청약을 하려고 하면은 뭐 쉽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안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TNL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려 봤고요. 영상을 좀 짧게 가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해야 할 말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서 참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최대한 영상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앞으로 좀 더 알차게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